네. 오늘 강의 주제는요. 다이어트를 우리가 매년 하죠. 매년 매 시간 하는데 조금 성공했다가 하도 다시 또 실패하고 다시 요요가 오고, 그래서 결국은 다이어트는 우리가 평생 한다라는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를 성공할 확률이 높일 수 있을까? 결론은 뭐냐면요. 다이어트가 성공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기. 그 다음에 다이어트가 습관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매년 우리가 습관 속에서 다이어트를 하자, 좋은 다이어트가 나왔다, 이거 해봐라, 그죠? 성공한다라고 뭐 여러 가지 다이어트가 있지만 대부분 다 뭐예요? 대부분 다 요요가 오고 결국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결론은 이거잖아요.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은 식사량 줄이고 운동량 늘리면 된다. 적게 먹고 많이 쓰면 된다. 이거 누가 몰라요? 알죠? 아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습관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이제 메이오 클리닉이라는 여기서 나와 있는 다이어트 프로그램 있고 획기적인 무엇이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이걸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막상 클릭을 했다 보니까 뭐냐면요. 파트 1 해가지고 체중 감량하자, 습관 만들기, 건강한 습관 만들기, 해로운 습관 버리기, 새로운 습관 배우기고요. 파트 2는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기거든요. 결론은 뭐예요? 습관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번에 왜 아메에서도 습관 해가지고 14일 동안 뭘 하면 준다는 프로모션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 사실 다이어트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습관을 14일 동안 사진 찍어서 올려라 이거거든요. 결론은 그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건강한 습관이고 해로운 습관이고 새로운 습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내가 어떻게 유지하느냐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습관이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습관 이전에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가 실천해야 될 기본적인 베이스인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 다이어트의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생각은 우리가 예전에 우리 뭐 바디키라든지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보면 인풋을 줄이고 아웃풋을 늘리기 위해서 적게 먹고, 그래서 뭐 탄수화물, 지방은 적게 먹고 단백질은 늘리고, 왜? 단백질을 늘리는 거는 기초대사량을 늘리고, 뭐 이런 우리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암에 있는 다이어트 기능식품들을 4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걸 메인으로 해가지고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뭘 먹죠? WX 먹죠. 그 다음에 유산균 먹죠. 식이섬유 먹죠. 미네랄 먹죠. 사실 이런 거를 먹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에너지 대사를 높이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기본 베이스는 맞아요. 맞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금방 WX라든지 그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이라든지 유산균이라든지 식이섬유라든지 이걸 왜 먹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적인 지식을 내가 알고 있으면 그걸 습관으로 만들기가 더 쉽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 특히 남자도 남자지만 여성들이 다이어트가 어려운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제가 지난번에 여성 건강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여성 질환의 대부분은 무슨 문제다? 호르몬의 문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자들이 다이어트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다? 호르몬 언밸런스가 있으면요 아무리 해도 요요 무조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요, 호르몬 언밸런스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호르몬 언밸런스를 내가 치료를 하고 있어야지만 그게 요요가 안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성 건강 이야기하면서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라는 말은 여성 호르몬이 몸에서 많이 만들어서가 아니라 엉뚱한, 즉 여성 호르몬 아닌데 여성 호르몬 역할을 하는 뭐 제노에스트로겐이라고 그랬죠. 독소, 환경 독소. 그래서 환경 독소가 내 몸에 많으면 우리는 절대 살 안 빠진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환경 독소가 많으면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나타나서 그것 때문에 여자들이 뭐가 온다? 호르몬 불균형이 온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디톡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호르몬 불균형의 대표적인 질환으로서 다낭성 난소증후군,
했던 말 기억나시죠? 난자가 한 개가 크고 여러 개가 커. 그래서 그러니까 배란이 장애가 오는데 생리불순이 오는데 이런 환자들 그 연구를 해보니까 전부 다 뭐가 오더라? 대사증후군이 오더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당뇨가 오고 고혈압이 오고 고지혈증이 오고 그러면서 뚱뚱해지고 그죠? 이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여자들 바로 느끼는 걸 뭐다? 배란장애로 생리불순 오더라.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걸 가지고 다낭성 난소인데 알고 보니까 증상들이 너무 많다 해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이어트니까 비만으로 가더라. 비만으로 가더라. 그러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원인은 너무 많지만 그 베이스에는 뭐다? 환경 독소다. 그래서 환경 독소를 줄이거나 환경 독소를 해독해주지 않으면 결국은 살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또 역으로 생리불순도 온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호르몬 불균형을 내가 먼저 치료하자.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호르몬 불균형이 있는 이유 중에서 우리가 난소하고 또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갑상선하고 뒤에 뭐 있어요? 부신하고. 그죠? 그러니까 갑상선이나 부신에 문제가 있으면은 무조건 뭐가 온다? 비만이 온다. 뚱뚱해진다. 그래서 여성들이 뚱뚱해지거나 생리불순이 있을 경우에 난소 질환만 생각하지 말고 갑상선 질환과 그 다음에 부신 질환을 생각을 해야 된다. 왜? 요 세 개는 같이 간다. 같이. 어느 한쪽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쪽에도 문제를 일으키더라. 아시겠죠? 그래서 여성들의 비만에는 호르몬 언밸런스가 반드시 있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 질환 중에서는 난소 질환인 다낭성 난소, 그 다음에 갑상선은 갑상선 기능 저하, 부신의 쿠싱, 그죠? 이런 질환들이 있으면 잘 안 맞아요. 절대 안 맞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 치료해 주는 게 먼저다. 그래서 체내 호르몬의 균형을 맞춰주자 이 말이고요. 자, 그래서 디톡스를 해야 돼요. 디톡스. 그래서 살을 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독 제거가 중요하다. 그래서 독을 제거하는 기관은 우리 몸에 뭐 어디 있다 그랬어요? 간이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장이죠. 그래서 요거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간 공장을 돌리는 데는 비타민 뭐예요? B군. 여기서 생기는 독소 때문에 간이 망가지는 것을 예방해 주는 거는 밀크시슬. 그 다음에 요걸 단백질 통해서 수용성을 바꾸죠. 그 다음에 대사시키잖아요. 배설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장으로 가서 장이 건강해야지만 배설이 잘 된다. 그래서 장은 유산균과 식이섬유. 그래서 디톡스 하면 간에 비타민 B, 밀크시슬, 단백질. 그 다음에 장에 유산균과 식이섬유. 여기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왜 바디키에 보면 비타민 B, 단백질 다 들어있잖아요. 이게 디톡스를 위해서도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인풋, 아웃풋에 대한 개념도 있지만 디톡스 위해서도 이게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생활 독소를 먼저 줄이자. 제가 생활 독소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줄이자. 자, 그 다음에 아까 뭐라 했어요? 갑상선과 부신이죠. 자, 부신 호르몬을 잘 만들어주는 거는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비타민 B와 비타민 C예요.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잘 만들어줘서 저항을 잘 하려면 비타민 B 중에서 5번 판토텐산, 비타민 C 여기 중요해요. 그 다음에 갑상선 질환은 주로 요즘은 자가 면역 질환이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단백질과 비타민도 중요하지만 특히 뭐가 중요하다? 미네랄. 특히 셀레니움과 아연이에요. 셀레니움과 아연. 제가 강조합니다. 그래서 갑상선 문제 있으면은 셀레니움과 아연을 생각하고 비타민과 단백질을 생각하자. 그래서 해독이 중요하다. 해독을 중요시키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결론은 뭐예요? 호르몬 균형은 다이어트의 기본이고 호르몬 불균형은 다이어트를 어렵게 하는구나. 아시겠죠? 어렵게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다이어트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독소가 많아서 다이어트 안 돼요. 두 번째 다이어트 어려운 이유는 장이에요, 장. 마일랩 나오잖아요. 장이에요. 왜?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나왔던 영어 뭐예요? 비만 원인균 이야기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연구되기 시작했잖아요. 장 내에 비만균이 많으면 뚱뚱해진다. 엄마가 뚱뚱한 사람은 장내 비만균이 많고 애가 뚱뚱해지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장내 비만균을 없애자 하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장의 상태를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까 해독에도 도움이 되지만 이 자체가 또 여러 가지 이유로서 비만에 그죠? 비만을 예방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요. 장내 세균이 식욕과 관련돼요. 장의 상태가 나쁘면은요. 식욕을 자극해요. 그래서 뭐를 많이 만들어지죠? 식욕 자극 호르몬이 뭐죠? 그렐린. 식욕 억제 호르몬은 렙틴. 그죠? 그래서 장내 상태에 따라서 여기서 만들어낸 호르몬 때문에 렙틴과 그렐린이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장내 유산균 때문에, 미생물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장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유산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래서 한국 하면은 뭐예요? 또 마이크로바이옴 중에서도 뭐예요? 슬림핏 해가지고 다이어트에 또 도움되는 기능성 어떤 또 다이어트 제품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시 말해서 장이 중요하다. 장이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아까 해독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장 상태에 따라서 그죠? 식욕 자극 호르몬과 억제 호르몬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관여하기 때문에 유산균이 중요하다. 이렇게. 자, 그래서 독소와 체지방에 대한 부분은요. 자,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요. 우리가 뚱뚱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뚱뚱해지는 이유가 우리가 많이 먹어서 뚱뚱해지는 거 맞아요. 지방 축적되는 거 맞죠? 근데 지방이 왜 축적되느냐 거지. 예전에는 우리가 못 먹었기 때문에 무조건 저장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필요 없잖아. 근데 왜 자꾸 지방을 축적하려고 그래요? 예전처럼 지금 충분히 먹는데? 예전과 다르게 먹는데? 바로 몸에 환경 독소가 많으면 이 독소가 돌아다니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독소 저장소를 만들려고 자꾸 지방을 축적해요. 환경 독소는 바로 어디 축적된다? 지방 조직, 중성 지방 조직에 축적이 되더라. 그래서 결국 뭐야? 디톡스가 중요하다. 살 빼고 싶으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독소부터 제거해야 된다. 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전에 TV에 이거 나왔잖아요. SBS에서 뭐 자궁에 경고해가지고 뚱뚱한 사람을 막 다이어트 시켰다면 다 뚱뚱해지더라는 거지. 왜 그래요? 이런 사람은 장에 뭐가 많아? 독소가 너무 많은 거야. 근데 독소 제거 안 한 상태에서 살만 뺐어. 그러면 몸에 독소 농도가 높아지니까 큰일 나잖아. 그래서 사람을 살리려고 먹는 대로 다 저장시켜버려요. 그래서 독소 제거를 해야지만 살이 빠지고 요요가 안 생긴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아까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장의 해독 경로는 첫 번째 간에서 1단계는 비타민 B, 밀크시슬, 아미노산이고 그 다음에 2단계를 지나면서 3단계 장에서 유산균, 식이섬유에 해가지고 나가는데 그 다음에 또 혹시 기억나세요? 장 상태가 좋으면은요 원래 장에서 다시 필요한 영양분을 또 재흡수하죠.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 중에서 많이 안 먹어도 높은 사람은 뭐냐면 콜레스테롤이 필요하니까 장에서 자꾸 흡수하는 거야. 재흡수를 하는 거지. 그런데 장이 좋은 사람은요. 필요한 영양소만 흡수하고 노폐물은 빼내는 거야. 근데 장이 나쁜 사람은 노폐물조차도 다시 재흡수를 하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장이 건강한 사람은 좀 어렵습니다만 역수송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냥 나가버린다는 거지. 결론은 뭐냐면 유산균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역수성체의 역할을 통해서 간으로 재흡수가 안 되게끔 해주는 게 포인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결론은 그거지. 장이 건강해야지만 해독된 노폐물이 똥으로 잘 나간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유산균과 식이섬유를 쓰면 비만 원인균도 제거되고 체내 독소가 배출될 때 장으로 잘 나간다는 거지.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 대사 공장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해독 이야기 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살이 안 찌려면은요, 내가 먹은 게 전부 다 에너지를 잘 만들어지면 되죠. 그러면 그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은 어디입니까? 바로 미토콘드리아시. 미토콘드리아.
자, 그러면 미토콘드리아의 공장이 잘 돌아가려면은 마찬가지예요. 뭐가 필요해? 마찬가지로 비타민, 가나 똑같아요. 비타민 B야. 불소식이는 비타민 B야. 그리고 막 돌아가면서 에너지인 뭘 만들었네? ATP를 만들었네. 그러면 또 ATP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뭐가 생겨? 활성산소 생기지? 자, 이거 제가 해주는 게 뭐예요? 간은 밀크시슬인데 미토콘드리아는 뭐예요? 코큐텐. 코큐텐. 똑같이 이해하면 돼요. 코큐텐. 자, 그런데 보세요. 에너지를 잘 만들면은, 잘 태우면은, 그죠? 지방은 저장이 안 되겠죠? 그런데 에너지가 정상화되려면은 뭐가 필요하다? 비타민 B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미네랄이 있어요. 요거는 따로 기억을 해야 돼요. 뭐가 중요하냐면 비타민 B와, 오늘 아침에 제가 운동 강의할 때 좀 나왔어요.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 여기 보면요, ATP하고 뭐가 붙어 있어요? 마그네슘이 붙어 있죠. 마그네슘. 마그네슘이 없으면 에너지 안 만들죠. 미토콘드리아에서 공장 만들 때, 공장에서 에너지 만들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를 잘 돌리고 운동할 때도 마그네슘이 필요하다고 아침 제 강의 때 이야기했지만은, 미토콘드리아 공장이 잘 돌아가려면 비타민 B와 마그네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외에 물론 다른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합니다만은 마그네슘이 중요하다. 요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그네슘. 제가 몇 번 강조합니다. 마그네슘. 자, 그래서 운동 전후에는 마그네슘을 보충해야 된다. 마그네슘이 지방 연소에도 도움이 되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이야기했던 거는 뼈 건강, 뭐 혈관 건강에 다 도움이 되는 게 마그네슘입니다. 우리가 이래 알고 있잖아요. 마그네슘 부족하면 이거 팔을 떨려가지고 근육 경련 오고 죽는다 그랬죠. 그거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마그네슘이 중요해요. 마그네슘. 자, 그 다음에 원래 미토콘드리아는 뭐가 가요? 탄수화물이 가지. 그럼 지방이 연소가 안 되지. 근데 살 빼고 싶어. 그럼 지방을 운반해야지. 면접. 지방 운반체가 뭐야? 카르니틴. 자, 질문. 카르니틴을 만드는 비타민은? 비타민 C예요. C. 비타민 C가 카르니틴을 합성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비타민 C는 또 이런 것 때문에 살 빼는 거예요. 비타민 C는 카르니틴을 많이 만들어서 지방을 연소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에너지 공장 속에서 뭐가 생긴다? 활성산소가 생긴다. 노폐물이다. 이거 제가 안 하면 미토콘드리아가 파괴된다. 그러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코큐텐. 코큐텐. 근데 코큐텐은 어디 많아? 우리 몸에서 운동 많이 하는 곳이 많아. 어디 많다? 심장, 콩팥, 배, 간 이런 데 많아요. 그런데 제일 많이 나이가 40이 되면 미토콘드리아, 코큐텐을 감소한다 그랬죠? 제일 많이 감소한 데가 어디예요? 심장이잖아. 심장이라. 여긴 저 없어요. 잠깐만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40 이후에는 확 감소하는데 이걸 보충 안 해주면은요, 뭐 생겨요? 고혈압 생기고 심장질환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에너지 공장은 이 코큐텐이 없으면은 미토콘드리아 공장이 파괴된다. 파괴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큐텐도 반드시 필요하다. 사실은. 자, 그래서 써머리 해볼게요. 다이어트 어려운 이유는요, 여성들은 호르몬 불균형이 많고 비만 원인균과 생활 독소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와 부신에 있는 스트레스의 문제가 있어도, 갑상선의 문제가 있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이어트에 적합한 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영양소인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유산균, 식이섬유 이래서 필요한 거야. 우리 바디키에 보면 WX 단백질, 유산균, 식이섬유가 들어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죠? 이거를 조절해 주려고 넣어놓은 거예요. 얼마나 그 아메이가 과학적이에요. 그죠? 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다이어트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내 몸을 그런 상태로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식생활 습관이 중요한데, 자, 그러면 먹는 데 있어서도 습관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자, 살 빼고 싶은 습관. 언제 많이 먹어야 돼요? 이 말이에요. 언제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언제 많이 먹어야 되느냐면 아침에. 아침, 점심, 저녁인데요. 왜 그러냐면요. 이거 5, 3, 2로 먹으면 제일 좋은데 우리 그걸 하지. 2, 3, 5로 한단 말이야. 이 살찌지. 왜 그러냐면
아침에 먹으면은요, 그냥 식사만 해도 아침에는 살이 빠져요. 이게 식사 유도성 체열이라 그래가지고 아침에 소화할 때 에너지 제일 많이 써. 저녁에 제일 안 써. 아시겠죠? 그래서 다이어트 하고 싶으면 아침에 먹으라. 아침에 많이 먹어라. 저녁에 적게 먹어라. 그리고 식사는 20분 이상 천천히 먹어라. 왜? 20분 전에 먹으면은요, 포만감을 못 느껴요. 포만감을 못 느껴가지고 계속 먹는 거야. 그래서 빨리 먹는 사람들은 이제 다 먹을 때까지 배 안 불러요. 이게 심각한 거라. 그러니까 배 부른데도 모르고 계속 먹는 거라. 천천히 먹어라. 20분 이상 먹어라. 세 번째는 공복해라. 이게 왜 그런지 아면 우리가 왜 인터벌 다이어트라 그래가지고 밤에 12시에서 공복하라 그러죠. 그리고 특히 자기 4시간 전에 밥 먹고 12시간 공복하고 아침 그죠? 7시 이상 수면하라 그러죠. 그래서 수면도 중요하지만은요. 12시간 공복이 더 중요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공복 시간이 뭐 하는 겁니까? 간 공장 돌려가지고 디톡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밤에 자야 될 시간에 간 공장 돌아갈 시간이 뭐예요? 또 먹잖아.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간 해독이 안 되고 독소로 더 들어가니까 살찔 수밖에. 악순환이죠, 악순환. 악순환. 아시겠죠? 그래서 아침에 많이 먹어라. 천천히 20분 이상 먹어라. 12시간 이상 공복 유지하라. 방법.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의 생체 리듬 자체가 원래 식사 전, 수면 전 4시간을 식사를 마치고 7시간 이상 수면을 하고 12시간 공복을 해야지만 그게 원래 사람의 원래 그 호르몬 불균형에 그죠? 안 일어나게끔 해주는 그런 습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합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걸 유지하자. 자, 그 다음에 먹는 방법은 조금씩 자주 먹어라. 오늘 아침 제 강의에는 그 운동도 다이어트 할 때 탄수화물, 단백질도 자주 먹으라고 돼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이고 하여튼 자주 나누어 먹어라. 왜? 한 번에 쓸 수 있는 열량이 쓸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100을 먹으면은요, 원래 이론적으로 100을 먹으면 70은 바로 소화되고요. 에너지 쓰고요. 20은 글리코겐으로 저장돼가지고 나중에 에너지 쓰고요. 10만 저장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요. 우리 같은 사람들, 살찌는 사람 특징은요. 이게 안 쓰이는 거야. 안 쓰이고 다 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걸 잘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한 번에 왕창 먹는 게 아니라 적게 나눠 먹어라. 그래야지만 그게 포도당으로 가가 에너지 잘 소비하고요. 그 다음에 좀 남는 거는 글리코겐 형태로 해가지고 간 근육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래 안 되고 전부 다 너무 남아도니까 지방을 다 가버리는 거죠. 지방을 가버리니까 이걸 다시 태우는 거는 어렵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을 먹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은 우리 알다시피 근육량을 높여서 기초대사량을 늘리는 이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단백질은요. 그렐린을 줄이고 특히 당뇨 환자들한테는요. 혈당을 줄이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요.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살 안 찐다니까.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특히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구성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하면은요, 요 인슐린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렐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렐린이 떨어져요. 단백질을 먹으면.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단백질 위주의 식사가 결국은 살을 빠지게 한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운동이죠. 사실은요, 운동은 살을 빼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사실 효과는 그렇게 떨어지긴 해요. 그렇지만 운동 안 하면 절대로 살 안 빠지거든요. 운동하는 습관이에요. 근데 운동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하는 습관 들이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운동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운동 안 하고, 운동이라는 건 내가 이거 운동을 생각하는 게 운동이잖아요. 근데 비운동성 에너지소비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 가만히 앉아가지고 우리 막 뜨는 사람 있죠. 다리 막 뜨는 사람. 떨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복 나간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복 나가는 게 아니고 살 나가는 거야 이거. 이거 하란 말이에요. 네, 떨고 그 다음에
하다못해 계단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고 그 계단 올라간다고 그게 운동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에너지 소비가 우리가 목숨 걸고 하는 다이어트보다 운동보다가 더 많아요. 그래서 비운동성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서 운동을 같이 곁들여야 되는데, 운동 부분은 오늘 아침에 강의에 더 자세히 했으니까 그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운동을 습관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가짐. 마음가짐. 어떤 마음가짐? 이거 하나 품는다. 살기 위해 운동한다 하는 그런 이런 마음으로라도 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지금 라이딩 할 때도 안 되는 사람들은요, 정말 이런 마음 먹고 해야 돼요. 그러면 습관이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위한 준비기, 자 보세요. 마지막이지 싶은데, 운동 이야기는 오늘 강의 유튜브 다시 보세요. 그러면 거기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영양 습관이 중요하죠. 그래서 호르몬 불균형,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 결국은 이거는 뭐예요? 해독하고 디톡스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하려면은 비타민 B와 항산화 영양소, 밀크시슬과 단백질, 유산균, 식이섬유. 스트레스가 많고 그래서 이런 게 말하면 살찌죠. 이런 경우는 비타민 B와 비타민 C. 갑상선에 문제 있으면 미네랄이 있겠죠. 아연, 셀레늄, 단백질, 비타민. 장내 상태가 나쁘면 절대로 살 안 빠진다 그랬어요. 유산균, 식이섬유. 에너지 대사가 잘 돼야 되니까 에너지 대사를 돌리는 거는 비타민 B와 비타민 C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과 코큐텐. 비타민 C는 아까 뭐와 관련되다 그랬죠? 카르니틴. 그 다음에 식사 습관은 아침 5, 점심 3, 저녁 2 이렇게 20분 이상 천천히 먹자. 12시간 이상의 공복을 유지하자. 그 다음에 자주 먹어라. 자주 먹어라. 그게 왜 그러냐면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그게 에너지로 안 가고 저장된다. 또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은 기초대사량도 높아지지만은 단백질 자체가 인슐린에 대한 저항도를 높이기 때문에 당 환자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렐린 호르몬 분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식욕을 억제하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목적은요, 단기간 살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방이 축적되지 않도록 신체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아마 마지막 슬라이드인가요? 네,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